안녕하세요. 오산 원효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미술의 가장 기본인 ABC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일단 조형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형 요소의 개념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형 요소를 배우고 나면 조형 원리까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배우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조금 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함, 그리고 이 작품이 왜 멋진지를 알 수 있기 위함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가 어떻게 판단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조형 요소란 무엇일까요? 조형이라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누구나 하는 그런 활동이 조형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조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조형 요소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꽃을 만들어 볼게요. 도화지가 있고 도화지에다가 동그라미와 선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겠죠? 이런 것들도 조형인데 이 조형 활동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약간 느낌이 오나요? 자, 그러면 미리 한번 뭘로 이루어졌는지 봐볼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원을 그렸죠. 근데 이 원은 어떻게 보면 선의 구성돼서 이루어진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뭔가 바닥에 흙 같은 걸 그렸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점일 거고, 이 동그란 게 여러 번 반복돼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바로 요소라는 거겠죠. 자, 조형 요소에는 가장 기본적인 건 점, 선면, 색까지를 사실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작품에서 보통 이런 점, 선면, 색 같은 걸 활용해서 작품이 만들어져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두드러지게 구성되어 있냐가 차이가 있지만 얘만 있어 라는 경우도 사실 많진 않아요. 이것들이 다 활용은 되지만 그 중에 어떤 게 더 두드러지게 작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새로운 재미가 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점선면색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질감, 양감, 동감 이런 거는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써봤어요. 질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촉감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우둘두둘하게 뭔가 내가 만지면서 되게 딱딱하겠다, 뭔가 느껴지겠다 이런 것들은 질감이 조금 느껴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어떤 작품에서는 이게 그림인가 아니면 3D의 뭔가 화면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주는 거는 공간이 조금 더 잘 활용되어 있는 경우. 양감이라는 거는 부피 감각이에요. 얘를 봤을 때 내가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런 경우를 양감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미술에서는 정말 진짜 같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양감이에요. 이 양감은 사실 빛을 어떻게 활용해서 표현하냐에 따라서 양감이 나타납니다. 형태는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그렸다. 얘는 꽃 같다. 얘는 구름 같다. 라고 말하는 어떤 물체의 모양 같은 걸 형태라고 하겠죠. 그래서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점과 선, 면색, 질감, 공감, 양감, 형태를 활용해서 그림을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영어에서는 우리가 단어를 조합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A, B, C, D 이런 알파벳이잖아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1, 2, 3 이런 숫자가 있는 것처럼 미술에서 그 A, B, C 1, 2, 3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조형 요소인 점, 선, 면, 색, 질감, 공간, 현감, 형태 혹은 형이라는 게 바로 조형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조형 요소로 구성되어서 어떤 규칙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조형 원리인데요. 조형 원리는 여기 보면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원리들이 있어요. 이 조형 원리를 내가 정말 효과적으로 잘 하면
작품을 조금 더 멋지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미술은 원래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조형 원리를 활용해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고 싶다 하면 이 조형 원리를 잘 활용해 봐야겠죠. 자, 이 조형 원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조형 요소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에게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례가 있습니다. 비례. 비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비례를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림 안에서 뭔가 비례를 활용해서 뭔가 멋진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화지가 이렇게 있다면 비례라는 건 부분과 부분과의 관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이만한 큰 동그란 뭔가를 그렸다 생각해요. 이 안에서 뭔가 비례감 있게 표현하고 싶어요. 큰 게 있으면 사람이 그거와 관계적으로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뭔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든지 이 두 개의 관계를 내가 얘에 비해서는 얘는 이 정도 크기로 여기다 배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바로 비례인데요. 보통 비례를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조각 작품들에서 사람 같은 거 표현할 때 우리 이제 황금 비율 같은 것도 있지만 구둥신이라는 것들이 있지요. 요 정도의 다리가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바로 비례입니다. 그럼 한편 동세라는 게 있어요. 동은 움직일 동을 쓰는 거라서 움직임이 운동감. 그림 안에서 보면 내가 이 그림 보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움직임의 흐름이 보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도 이 점이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점이 이렇게 있다고 그려볼게요. 자, 그림 안에 이렇게 점이 여러 개 그려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동세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죠. 율동 같은 경우에는 동세랑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이건 이제 또 다른 운동감을 주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율동이라고 합니다. 균형은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게 그림 안에서 조화를 이렇게 있는 거고요. 강조라는 거는 내가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남다르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 지금 PPT 그려진 예쁜 이 도형들만 봐도 얘랑 얘는 그래도 초록색 계열이어서 있는데 얘는 갑자기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뭔가 좀 더 재미있고 아름답게 느껴지겠죠. 이런 거는 얘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겠죠. 변화라는 거는 우리 이제 여기 통일과 같이 가져가는데요. 그림은 적당한 통일감과 적당한 변화감이 같이 조화롭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점을 그렸는데 이 점이 똑같은 크기대로 계속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그림 안에서 뭔가 통일감은 느껴지겠지만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조금 더 두꺼운 점이 그렸다면 얘는 조금 더 작은 점으로 해서 적당히 통일되어서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건 통일감이지만 점의 크기는 좀 다르게 만들어서 변화까지 느껴질 수 있겠죠. 반복은 똑같은 형태를 여러 번 계속 똑같이 표현되는 게 반복이고 대비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거.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게 파란색인데 내가 그림 안에서 이렇게 파란색 점을 찍었다고 볼게요. 내가 대비를 활용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뭐 크기가 이렇게 파란색이 이 정도 크기에서 이만한 걸로 대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색깔을 반대대로 파란색은 반대로 빨간색이니까 여기쯤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대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반대되는 것, 상반되는 것들을 나란히 나타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화는 이제 2개 이상의 것들이 같이 잘 어울리는 느낌을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형 요소들을 활용해서 조형 원리들은 이렇게 지금 표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들으면 전혀 감이 안 오겠죠? 그래서 작품을 토대로 한번 조형 요소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볼게요. 자, 먼저 조형 요소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조형 요소.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조형 요소에 뭐가 있다고 했죠? 점, 선, 면, 형. 형태는 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형태, 색.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질감, 양감. 이런 거 있다고 했었죠. 자, 그 중에 얘는 뭘 활용한 걸까요?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답이 이미 나와 있지만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데미안 허스트라는 현대 작가의 굉장히 몸값이 비싼 멋진 작품 만드는 화가인데 이 사람이 스팟 페인팅이라는 작품 만들었어요. 자, 우리 점, 선면, 형, 색, 질감, 양감이 조형 요소인데 이 중에 가장 어떤 것들을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쵸, 점이겠죠. 작품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팟이 점인데요. 이 점을 페인팅 그렸다는 의미죠. 그래서 점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 이 작품. 자, 공간에서 드로잉 하듯이 표현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스미스의 작품인데 스미스는 지금 여기 보면 허드슨 강의 풍경을 지금 이 조각 작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허드슨 강의 풍경이면 어떤 강 풍경이 그려져 있는 건데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입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입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뭔가 이렇게 덩어리, 뭐 산 풍경이라든지 이건 덩어리를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덩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덩어리감 있게 표현하지 않고 이 외곽적인 형태에만 철사망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선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건 점선면 형색 그리고 양감, 질감 그런 조형 요소 중에서 당연히 선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볼게요. 이번에는 조형 요소 중에 질감을 활용한 경우예요. 아까 질감은 종이 위에 내가 작품을 봤을 때 뭔가 만져진다 이런 느낌을 표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장 코트리에라는 사람은 인질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질이라는 건 전쟁에 누군가에게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인질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물감을 일부러 두껍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도돌도돌하게 뭔가 내가 만져질 것 같은 느낌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작가는 인질이라는 모습의 어떤 뭔가 처참함, 뭔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도돌도돌한 물감을 두껍게 발라서 질감을 느껴지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형 원리 봐볼게요. 조형 원리. 조형 원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형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만들어진 게 원리인데 또 율동, 통일, 균형, 대비, 강조 등등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냐? 얘는 통일에 해당되는 작품을 데리고 와봤어요. 서도란 작가가 유니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보면은 교복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교복이 있지만 되게 옛날 교복인데 이 교복이 똑같은 교복을 똑같은 위치에 맞춰서 따라라라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이렇게 작품을 전시했어요. 이 작가는 이걸 왜 이렇게 똑같이 통일을 활용해서 작품을 표현했는지 자기가 왜 이걸 냈는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보면 똑같은 옷을 반복해서 전체적인 통일감이 느껴지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냐? 이게 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줄지어 있다 보니까 획일적이다. 이런 사회를 내가 나타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조형 원리의 통일을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볼게요. 자, 이번엔 조형 원리 중에 율동이에요. 율동이라는 건 움직임 중에 특히 뭔가 규칙적으로 내가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를 율동이라고 하는데 이 라일리가 작품 만든 거는 선을 가지고 뭔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거 착시인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율동감이 느껴지는 작품들 대부분이 약간 착시의 작품들과 비슷한데요. 이 선의 굵기를 여기는 좀 얇게, 여기는 두께감이 있다. 일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꼭 얘가 파도 치는 것처럼 뭔가 그림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지죠. 그래서 조형 원리는 율동을 활용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조를 활용한 작품이에요. 자, 바바라 크루거. 지금 바바라 크루거는 개념 미술을 하는 작가인데요. 보면은 어떤 아이샵, therefore I am 이렇게 있죠. 보면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메시지를 사람 손이 들고 있어요. 자,
당위적인 뭔가 메시지가 강력하죠. 뭔가 우리 사회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 되는데 이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잘 보이는 이유는 이 사진이 흑백으로 표현돼 있고 흑백 표현된 와중에 빨간색 색을 이렇게 강하게 글자 두껍게 표현돼 있어서 이 메시지가 잘 보이는 거예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형 원리인 강조를 활용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럼 헷갈릴 거예요. 이거는 조형 요소는 점선면 형식 다양히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조형 요소로 따지면 얘는 색도 있는 거. 그리고 사람은 형태잖아요. 형태도 있는 건데 왜 걔는 색, 형태 이렇게만 안 할까요? 그리고 얘는 여기 보면은 강조를 활용했다고 보지만 그렇게 글자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복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는 당연히 이 작품 만들 때 다양하게 활용이 되지만 그 중에 더 두드러진 걸 무엇을 표현했냐? 그래서 작품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물론 선도 있고 모도 있지만 그 중에 점을 더 두드러지게 활용했구나. 이 작품은 통일감도 중요하게 여기고 조화도 썼지만 그 중에 강조를 활용했구나 라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한번 설명해 봤는데 잘 이해가 됐나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형 요소와 원리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여러분이 알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림 그릴 때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색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만나볼게요. 그럼 이만 안녕.